20일 생각 진행을 맡은 한겨레 21 사이팅 김남일입니다. 택시 타보지 않은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또 택시기사들과 얼굴 한번 붉혀보지 않으신 분들도 거의 없을 거고요. 기사분들이 막히는 길로만 가는 것 같고 길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짧은 거리를 가자고 하면 화를 내는 분들도 계시죠. 승차 거부도 자주 있습니다. 카드로 택시비를 내자고 하면 갑자기 카드기가 고장났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는 별로 겪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런 택시가 법적으로 대중교통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 첫날 국회가 택시에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지위를 부여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택시는 과연 대중교통수단일까요? 아닐까요? 한겨레 21 사이팅 김성환 기자가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자주 타시죠? 예,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타는 것 같습니다. 마감하는 목요일, 금요일 늦게 끝나면 택시 타고 갈 때 있는데요. 이제 편하게 택시법이라고 부르도록 하죠. 예. 앞으로는 택시법 때문에 이제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국회가 아까 전에 같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를 시켰죠. 예, 국회 본회의 표결을 보면은 재석 255명 가운데 찬성 222명, 반대 5명, 그리고 기권이 28명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찬성을 했다고 봐야죠. 여야가 이렇게 서로 찬성을 물표로 해주는 법안도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거 법안을 발의한 거를 봐도 민주통합당이랑 새누리당 후보들이 한 법안이 5개 정도가 돼서 나중에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발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에 참여한 의원 수만 55명 정도 되니까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거에 동의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버스 업계가 반발이 심했었고요. 예. 지금도 여전히 심하죠? 11월 20일에 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거든요.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예. 그날 법안이 이제 예, 택시법.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날 버스 업계 이제 버스를 운영하는 운영주분들이 버스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하겠다. 기억나네요. 이제 예. 잠자기 전까지는 중단이 예고됐다가 예. 다음날 아침에 깨봤더니 극적으로 다시 운행하기로 했다. 일단은 이런 예. 상황이었었던데요. 그때 새벽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분들이랑 이제 버스업계 이제 분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업계 이런 건 좀 곤란하다라고 하시면서 새누리당이 버스 유류세와 통행료 인하를 정부에 건의를 해보겠다라면서 좀 한마디로 달래했던 거죠. 국토해양부가 정말로 이번 택시법, 그러니까 예. 대중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정말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 국토부 같은 경우 사실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이 강 오염이 더 심해졌는데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런 되지만 이 택시법에 대해서는 정말 이 일관되게 초지일관되게 아주 이 영혼 있는 공무원의 태도를 취하고 있던데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에도 이제 국토 분야가 있고 이제 예전에 해양수산부 쪽 분야가 있고 교통부의 전신인 교통부 쪽 분들이 계신데요. 이제 이쪽은 교통 분야예요. 근데 그쪽 분들은 좀 영혼이 좀 더 근데 영혼을 운운하기에는 좀 그러기도 힘들 정도 상식적인 문제다라고 아하.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해 이제 11월 14일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이제 표결을 붙이기 직전인 이제 국토해양위 소위원회에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 실장이 이제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들과 질의를 했거든요. 보편적으로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고 또 학문적으로도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보면 좀 나중에 우스갯소리나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도 사례가 없다, 학문적으로 사례가 없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풀어보면 그런 거겠죠. 이게 택시라는 게 대중교통 일반적 버스라고 달리 뭔가 1대1로 마치 자영업 기사들이 자영업처처럼 1대1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는 이런 요금을 직접 지불하고, 그리고 또 일단 수송량 자체가 버스나 지하철 이런 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다. 이런 의미겠죠.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이제 매스 트랜스포테이션이다 그렇죠. 해서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이동시키는 그런 역할이 좀 학문적으로 정의가 돼 있다. 정해진 노선에서 예. 왔다 갔다 루틴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인정하는 거가 법 체계를 혼란을 가져온다. 어쨌든 근데 택시 업계가 이런 어떻게 보면 버스 업계, 무슨 정부 이런데 반발을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세게 계속 주장하는 데는 아까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원금 문제일 텐데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 건가요? 택시 업계 자체를 좀 들여다보면은 사실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산업대책 종합계획안을 보면요. 15년 동안, 지난 15년 동안 네. 택시 수송 실적은 23%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어 나르는 사람 예, 승객 수는 23%가 자가용이 줄었고. 많이 아하. 늘고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를 별로 이용을 안 하는 거죠. 음. 그런데 오히려 택시 면허 대수는 24%가 높아졌습니다. 아하. 예. 그러면 공급 과잉이다 그만큼이. 그러면은 실제 지금 뭐 개인 택시 운전사든 아니면 영업 택시 운전사든 한 달 벌이가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게? 법인 택시, 택시 회사 택시를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이제 뭐 분들은 영업 택시라고 이제 예. 일반적으로 부르는 약 158만 원. 월 예. 평균적으로. 예. 그리고 개인 택시인 경우에는 이제 180만 원 정도다라고 보고 개인 있습니다. 택시도 180만 원밖에 안 예. 되는 건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네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음. 지난 몇 년 사이를 보면은 이제 그 택시의 연료로 쓰는 LPG 예.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올랐는데 이제 정부가 그 물가 인상 등을 요인을 생각을 해서 이제 택시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동결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매일 일정 금액의 산업금을 이제 그쵸. 회사에 예. 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연료비 등을 떼고 나면은 사실상 남는 게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죠. 택시 기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그러면 구조적인 이번 문제. 이 택시법 혜택이라는 표현이 실제 얼마큼 이제 택시가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개인 택시보다는 영업 택시 쪽에 좀 더 좀 무게가 실린 그렇죠. 법안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 택시인 경우는 전체 택시의 36% 정도 수준인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사실상 접근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사들이 5대 요구안이 있었다고 하는데 택시기사, 택시업계 쪽에서. 근데 저는 이걸 꼭 택시를 대중교통화를 해서 이 어떤 택시업계 불황이나 이런 문제를 오로지 택시 대중교통화로만 해결하겠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인데 다른 요구안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해결책을? 뭐 일단 그 택시 업계가 주장하는 5개 요구안을 보면요. 우선 첫 번째가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LPG 값을 안정화해달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연료 다변화입니다. 이제 택시에 쓸 수 있는 연료를 좀 다양하게 해달라. 아, 이게 오로지 LPG로만 한정시키지 말고. 뭐 천연가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디젤일 수도 있고요. 음. 그 다음에 택시 요금을 좀 인상을 해달라. 사실 우리나라 택시 요금이 좀 많이 싼 편이거든요. 그렇죠. 외국 가면 사실 택시 무서워서 잘 못하죠. 예, 이건 정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택시 요금보다 외국의 택시 요금이 한 2배에서 4배 정도 비싸거든요. 뭐 그런 걸 좀 받아달라. 그 다음에 택시의 감차 보상 지원입니다. 이제 택시 유휴 택시들을 좀 정부에서 보상을 그러니까 해달라는 이제 내가 이제 거거든요. 개인 택시 운전사인데 이제 반납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그렇죠. 어떤 실질적인 이제 보상을 대신 예. 돈으로 해준 뭐 이런 그래서 말씀이신 한 대당 거의 한 1,300여만 원 안팎 최소 1,3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아, 택시 면허를 예상도 반납하는 게 1,300. 예, 예. 이거는 뭐 택시 업계 쪽에서도 그 정도 액수는 를 갖다 인정하는 액수인가요? 아니면 그냥 정부 쪽?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 논의는 해봐야 되는데 이제 정부의 입장은 이런 5가지 안 중에 대중교통수단 인정을 빼고 나머지 나머지는 논의할 가치가 있고 아. 우리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택시 업계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안은 일단 제껴놓고 네, 그렇죠. 이게 보니까 그 택시법, 그러니까 대중교통법 개정안으로 지금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 택시 쪽에는 기존 금액들을 포함해서 한 1조 9천억 정도. 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이 되면 그 밖에 각종 통행세 면제, 뭐 그 밖에 뭐 다른 혜택들이 좀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1조 원 정도의 더 추가 비용이 들 것이다. 아, 이게 중요한 게 어쨌든 택시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돼야 될 텐데 이게 사실 또 지원금 같은 게 중간에 어떻게 실제적인 혜택을 받을 사람한테 안 가고 중간에 떠버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나 뭐 택시 요금 인상은 사실 택시 노동자들에게 바로 돌아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 그 밖에 이제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면세를 해준다거나 예. 뭐 각종 지원은 사실 회사 쪽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그래서 택시 같은 경우.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근거로는 현재 이제 8,200억 원 정도 우리가 정부에서 주고 있는 그 각종 혜택들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되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택시 회사를 통해서 이제 택시 기사분들한테 가야 되는데 사실 제대로 가고 있지가 않아요. 뭐 중간에 이제 예. 회사 쪽이 이제 뭐 산업금을 올린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뭐 이렇게 예. 회수하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6월에 이런 거를 좀 택시 기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 또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좀 반영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참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 해놓고 이제 화면 나간 다음에 택시 못 타십니다, 그러니까 그럼. 네. 앞으로 마스크 쓰고 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냥 그렇다고 그냥 이 현 상태로 가자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식의 지원 방안들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검토되고 적극적으로 집행되는 방향으로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지금 21회 생각 보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저희 기사와 한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괜히 밤에 택시 타고 택시사님과 이 문제로 토론을 하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요. 그냥 조용히 택시만 타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김성환 기자와 함께 택시법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는 1970에서 80년대 국내 3대 조폭 패밀리죠. 범사방파 두목이었던 김태촌 씨의 죽음을 좀 다뤄봤습니다. 단독 입수한 그 조폭 현황 보고서, 경찰 보고서입니다. 한번 한국의 조폭 흑역사를 일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집 기사로는 기업 살인으로 불리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관련된 집중 해부를 특집 기사로 다뤘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의 항거에 분신자살한 배다로 씨라고 있었죠. 그게 벌써 10년 전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관련된 그 자살, 어떤 기업살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번 한겨레 21 특집 기사로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한겨레 21에서도 몰랐던 내용 혹은 아셨더라도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담은 기사들이 독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21 김남일이었습니다.